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척들이 거의 다 모여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사촌동생과 육촌 친척들도 왔는데 여기서 사촌동생을 포도, 육촌동생을 자두라고 말할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도랑 놀아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자두도 같이 놀아달라면서 따라 들어왔어요. 자두랑 그리 친하지도 않고 또 그리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기에 살짝 주춤하다가 괜히 안 놀아줘서 난리 피우지 않게 놀아줬어요. 장례식장이니까 소란 안 피우면 안 좋을 테니까요. 뭘 하고 놀까 생각하다가 베개가 발에 닿으면 아웃되는 놀이를 구상해서 베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자두는 뭔가 시비를 거는 듯이 게임을 반칙 비슷하게 해대서 처음엔 경고를 했는데 말도 지질이 안 들어서 본인 방식으로 갚아줬더니 삐져서 같이 안 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걔 놀아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래 라고 하고 끝냈어요. 다행히도 꿍시렁만 거리고 소란은 안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괜히 사소한 것으로 시비 걸듯이 말하고 뭔가 기분 나쁘게 틱틱거리더라고요. 장소가 장소인 만큼 화를 꾹 누르고 적당히 대우해주다가 무시했어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를 묻어드리러 갈 때 어른들은 산에 올라서 친척들이 뭘 하면 올지 생각 중이었는데 그때 자두 녀석을 끼워주지 않았어요. 약간 미안한 일이지만 게임했다 하면 분위기를 망치니까 선뜻 자두랑 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자두 녀석은 게임 진행하려는 저한테 본인도 끼워달라고 말하는데 싫다고 하자마자 쓰레기 새끼! 라면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멍하니 있다가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멱살 잡힌 것도 울컥해져서 주먹을 쥐어 심장 부근을 쳐서 떨어뜨렸어요. 자두가 쿵하고 넘어져서 놀랐는지 아팠는지 엉엉 울고 있는 타이밍에 하필 어른들이 내려와서 망했다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두의 누나가 제 편을 들어주며 해명해서 어른들이 수긍을 했어요. 자두 녀석의 인성이나 태도가 이미 알려진 것도 있고 이번 경우는 자두 녀석이 선을 넘은 게 확실하니까요. 그 이후로 다시 만났을 땐 생각이 바뀐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마주치더라도 버릇없이 구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 여러분도 사이다를 날리고 싶으면 타이밍을 보고 날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별로 안 시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이번 일로 나름 골칫거리가 해결돼서 좋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겼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같은 반 친구 3명과 함께 고깃집 알바를 했어요. 저를 제외한 3명은 그 일을 먼저 시작했고 저는 가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알바라 긴장하고 열심히 일을 배우려 하는데 3명의 친구 중 A라는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야, 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똑바로 좀 해.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알바하는 곳이나 학교에서나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A가 알바하는 오빠들과 술을 먹자고 하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는 같이 먹지 않으면 친구를 끊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자리에서 술게임까지 했습니다. A가 계속해서 저를 마시게 하려고 하자 오빠들은 말렸고 A 몰래 술을 물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A가 잠잠하다가 본인들이 오빠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B오빠가 본인한테 집착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던데 사실 저도 B오빠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데? 설마 A? 뭔 소리야.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내가 왜 그런 애를 좋아하겠냐? 난 오빠가 A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에이 걔 알바 같이 하는 남자들한테 어장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 이후로 오빠와 비밀 연애를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 알바하는 곳에서 마감을 하는 중에 A와 제가 바닥을 쓸다가 A가 모아둔 먼지를 실수로 밟아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야,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 재수없게 진짜. 야, 네가 다 치워. 나 화장 거치고 있을 테니까. 그런 태도에 저도 화가 나서 다툼이 생겼고 오빠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는 아니,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일부러 밟고 가고 나보고 다 청소한다고 자기는 앉아있겠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더니 나한테 욕하잖아. 나 무서워 오빠. 라며 B오빠에게 기대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은비가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오빠가 은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쟤 진짜 무서운 애야. 애들 괴롭히고 오빠 험담까지 했다니까. 라는 말에 오빠는 피식 웃으며 야, 너 뭘 모르나 본데 나 은비랑 사귀고 있어. 근데 누구 험담을 해? 너 진짜 웃긴다. 너야말로 네 친구들 욕이란 욕은 나한테 하고 알바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어장치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알면서도 모르고 넘어가 줄려 했더만 안 되겠네? 네가 적어도 재활용되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재활용도 안 되는 못생긴 쓰레기네? 라고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도 A에게 그게 사실이냐며 실망했다고 하자 그 애는 화를 내며 옷도 갈아입지 않고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그 애 곁을 떠나고 알바생들도 그 애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오빠와도 1년째 연애 중입니다. 웹툰 작가 지망생인 중학생입니다. 웹툰 작가를 꿈꿔서 그림 연습을 해야 하지만 공부도 동행해야 하고 틈날 때마다 책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미술학원을 갈 때 빼고 그림을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쉬는 시간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죠. 그렇게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좀 친해진 친구 A가 뭐야? 너 혹시 씹덕이야? 맨날 앉아서 뭐하나 했더니 그림 그리는 거였어? 이래서 얘가 나랑 친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못하는 막말을 퍼붓지? 생각했지만 저는 짜증을 내지 않고 아, 나 꿈이 웹툰 작가거든 하니까 뭐? 웹툰 작가? 야, 너 그게 쉬운 줄 알아? 그 정도 그림으로 되겠냐? 너 글은 잘 써? 네 웹툰 작가 에바야. 그냥 포기하고 공부나 해. 라는 무슨 꼰대 같은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전 멘탈이 세기 때문에 그딴 말은 신경 안 쓰고 웃어넘겼죠.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와 만화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애가 웹툰 책 그림을 가리키면서 야, 이 그림 보이냐? 그림체 진짜 이쁘지 않냐? 이랬는데 저는 좋고 싫음이 확실해서 좀 A한테 안 이쁘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이쁘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그러자 갑자기 제 말에 급발진하면서 야, 너가 그렇게 잘 그려? 너 솔직히 말하면 그림체도 완전 별로고 국어 시간 때 서평 쓴 거 보니까 그것도 별로더만. 네가 뭘 잘났다고 이 작가님한테 그렇게 말하냐?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심한 말을 한 건가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할까 생각했지만 제가 친한 친구들이랑 반이 다 갈라져서 솔직히 같이 다닐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싫어도 같이 다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전학 하루 전 그 친구와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저희 엄마가 가게 하셨을 때 알바했던 지인인 웹툰 작가가 있는데 그 언니를 C라고 할게요. C 언니를 가다가 만났는데 떡볶이를 사주신다 하셨어요. A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3명이서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죠. 가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 웹툰 준비 잘 되고 있니? 라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그린 그림과 칸 하나 찍어둔 걸 다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정말 너가 한 거야? 인체 투시도 완벽하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진짜 좋은데? 라는 극찬을 받았죠. 그렇게 떡볶이를 먹고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니 C 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아까 화장실 갔을 때 A 그 친구가 너 너무 비행기 태운다면서 뭐라고 하고 DM으로 자기 그림도 평가해달라고 연락 와서 해줬는데 그 친구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다. 그 친구는 자기도 그림 그리면서 저한테 씹덕이니 뭐니 그렇게 막말을 하던 거였죠. 그렇게 몇 분 뒤 A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비행기 태워두니까 좋디? 그거 다 얘 이상한 말일 거다. 이렇게 올라왔길래 바로 C 언니한테 연락해서 A가 평가해달라고 보낸 그림 바로 나한테 다 보내달라고 해서 그림을 받았는데 세상에 인체 비율이나 채색이나 투시나 기초도 안 돼 있는 그림이었죠. 그 그림 받자마자 페이스북에 그 친구 그림과 여태 있었던 일 다 폭로하고 다음날 전학 뿅. A 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인 애한테 물어보니까 걔 제 페이스북 글 때문에 인성이 다 까발려져서 A한테는 생지욕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순간 짜증나서 홧김에 그런 거라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는 지금 베스트 도전 한번 해볼 생각으로 열심히 스토리 구성 중이랍니다. 저는 한 가수의 팬덤으로 굿즈를 사고 파는 일을 종종 하곤 해요. 그런데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이 달렸는데 직거래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원역에 살고 계신데 거리가 꽤나 멀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거래 파기 방지를 위해 구매자분에게 거래 파기금 동의를 받고 교통비까지 받기로 한 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날짜를 어찌어찌 맞추게 되어 그 날짜에 2시간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수원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30분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학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끝나기에 시간이 꽤 걸리신다기에 그냥 다음날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3시간이 걸려 집에 도착했어요. 왕복 5시간이나 걸리고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교통비는 받기로 했고 물건을 판매하는 저로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군말 않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어찌저찌 2시간 동안 이동해 수원역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또 2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늦으시면 곤란해요. 10분 더 기다릴 건데 그때까지 안 오면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죠. 저는 이분이 10분 안에는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3, 4분 뒤에 오는 답장이 저 그냥 거래 안 할게요. 사람 수원역까지 불러놓고 갑자기 안 하겠다니. 저는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갑자기요? 그럼 거래 파기 비용이라도 주세요. 123-5678-9123-45 호돌은행 김호돌. 제가 왜 돈을 줘야죠?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저도 이해질세라
사람 수원역까지 다 불러놓고 이제 와서 파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 거래 안 하겠다니까요? 이거 캡처해서 저격 올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그대로 차단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같이 판매하는 언니에게 물었더니 상습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정도 부계정이었고요. 화가 단단히 난 친구랑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로 했어요. 연락을 하지 않고 가는 건 예의도 아닐 뿐더러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계정에 글을 남겼어요. 이건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언제 당신 학교로 찾아갈 거예요 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러라는 식의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지한 날 바로 그 사람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2시간이나 지나 있어서 그 사람은 이미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다음에도 갔더니 허탕. 그래서 친구와 의논을 했죠. 그 결과로는 조퇴를 하고 일찍 찾아가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조퇴 후 기다리는데 수원역보다 더 걸리기도 했고 비도 와서 더 힘들었지만 그 사람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걸 생각하니 막 힘들진 않더라고요. 학교 앞에 도착해서 40분쯤 기다리니 학교 시간이 돼서 다들 학교를 나오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뒷문에서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 이야기하자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가 말했죠. 저 돈은 꼭 받을 거예요. 지금 없으면 집까지 가서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아, 진짜 왔네요. 근데 어쩌죠? 저 돈이 없는데. 그럼 부모님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아, 제가 집에 지갑이 있거든요? 거기엔 돈이 있어요. 그 말에 집 앞까지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돈 없다고 해서 안 되겠다고. 그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받아야겠네요. 아, 그건 좀 엄마가 이런 거 하면 좋나요? 그럼에도 완강하게 나가자 아버님한테 결국 전화를 걸어서 건네주었고,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 친구인데 땡땡이가 5만원을 빌려가서 주질 않더라고요. 땡땡이가? 돈을 빌렸다고? 왜? 굿즈 사겠다고 빌리던데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학생, 미안하게 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계좌는 문자로 보내줘. 바로 입금할 테니까. 아, 괜찮아요. 다시는 이러지 않게 잘 부탁드려요. 계좌를 보냈더니 바로 입금해줘서 같이 온 친구한테 교통비랑 수고비도 챙겨주고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아주 그냥 통쾌. 초등학생 때 아싸처럼 지냈던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생겼는데 대구에서 전학온 애랑 베프 수준까지 친해졌어요. 학원이 끝나면 베프 친구 A랑 같이 집에 놀러가서 놀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비디오 게임하거나 수다 떨면서 잘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 숨바꼭질을 제안하더라고요. 집에서 하면 재미도 없고 나가자고 하면 밖에는 위험하고 동생도 어린데 위험하게 놀지 말고 안에서 그냥 숨바꼭질 하자. 그래도 숨바꼭질 하면 맨날 집에서 하니까 재미도 없고 밖이 재밌잖아. 그럼 내가 술래할게. 너는 너네 집이니까 나 모르는 곳에 안 보이게 꼭꼭 숨어있어. 그럼 불만 없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며 집에서 하자고 때를 쓰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굳이 싸우기 싫어서 수락은 했는데 이 친구가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숨을 때 제 방은 좁아서 베란다나 안방에 많이 숨는데 그 친구가 저를 숨기고 항상 제 방에서 문을 닫고 3분에서 5분 정도 꼭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숨바꼭질 맨날 하니까 지겹다고 앞으로 안 한다는 식으로 통보를 했더니 나 오늘 너무 재미있게 놀았더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나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래, 입어. 이거 사이즈 맞을 거야. 나 근데 알몸이 많이 부끄러워서 너 방에서 옷 갈아입고 온다. 한 6분이 흘렀습니다. 왜 안 나와? 벌써 갈아입고 나왔겠다. 뭐해? 어? 나 더워서 땀 닦고 있어. 너무 더웠나봐. 옷도 잘 안 벗겨져. 그러더니 8분이 지나고 윗옷 맨투맨 하나만 겨우 갈아입고 나와서는 갑자기 성급하게 집을 간다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제 저금통에 돈이 얼마 모였나 확인을 해봤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2-3년 되는 세뱃돈과 어른들께 틈틈이 받은 돈 한 20만원 가까이 그 저금통에 넣어놨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적어 보여 돈을 세어보니 8만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의심가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신감에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증거를 찍어서 신고를 하던 뭐라던 할 생각에 초소형 카메라를 샀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확인해보니 제 물건들이 꽤나 없어졌었는데 말이죠.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몇 주 후 흔히 불리는 일진 중에 싸움을 잘하는 녀석이 A 녀석을 화장실에서 개패듯이 패서 그 친구는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그 일진 집에 가서 또 훔치다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A는 퇴원 후 바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일진은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으로 직접 갚아주진 못했지만 결국 못된 버릇으로 인해 벌을 받은 것 같네요. 저는 현재 좋은 친구들을 만나 멀쩡히 인싸처럼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야,
네가 뭐라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배신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지침, 피곤함과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산하고 좌절되고 통수 맞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 모든 불행이 닥치길 바란다.